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2014년 3회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25도씨 2기압의 압력이 있는 메탄가스 40kg을 저장하는 데 필요한 부피, 탱크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상기체 법칙을 사용하고 R은 0.082 리터 ATM 몰 K 적용.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자주 문제가 출제되죠. 자, 먼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P보이는 N분의 W RT. 여기서 N분의 W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N이라는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수로 주어지게 되면 N분의 W 대신에 몰수로 대입하시면 되고, 근데 지금까지는 W 나누기 M을 사용을 했죠. P라는 것은 압력, V는 부피, W는 질량, M은 분자량, R은 기체 상수, T는 절대 온도가 됩니다. 그럼 먼저 P라는 값이 얼마냐 하면 EATM으로 주어졌어요. 2기압 EATM입니다. 곱하기 V, V를 계산하죠. 그리고 W라는 질량 40kg, kg을 g으로 환산하기 위해서 10의 3승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40 곱하기 10의 3승 g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어떤 물질이죠? 메탄입니다. 메탄가스. 자, 메탄가스는 CH4, 분자량은 16이에요. 그래서 16g 곱하기 기체 상수 0.082 리터 ATM 몰 K 곱하기 절대온도. 절대온도는 273 플러스 도시온도. 그래서 273 플러스 25를 하면 절대온도 K가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V를 계산을 하시게 되면 리터로 이렇게 나와요. 근데 미터의 3승으로 계산하시오 그랬으니까 얼마를 곱하죠? 10에 마이너스 3승을 곱하시게 되면 30.55 미터의 3승이라는 값으로 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를 하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보시면 어떤 폐수의 BOD5가 300mg/L, COD가 400mg/L였다. 이 폐수의 남분해성 COD, NBD COD는 얼마인가? 단 탈산소 계수 K1이 0.01 per hour, per day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day로 환산해야 돼요. 자, 그리고 상용대수 기준. 상용대수 기준이라는 것은 미수가 10을 사용하라는 소리겠죠? 그리고 BD COD는 BOD와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COD를 나타냈을 때, 자, COD가 있어요. 그래서 반을 나눴을 때, 반은 BD COD. 그리고 반은 NBD COD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BD COD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COD, NBD COD는 생물학적 분해가 불가능한 COD라고 해요. 따라서 COD는 BD COD와 NBD COD를 더하면 되죠. 여기서 BD COD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BODU라고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를 계산을 하느냐? NBD COD를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NBD COD를 계산하라고 그랬으니까 COD에서 BD COD를 빼주면 되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COD가 주어졌어요. COD가 400mg/L로 주어졌어. 그럼 우리가 뭐만 계산하면 되죠? BD COD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BD COD가 BODU니까 지금 여러분들 BOD5의 양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BOD5의 농도를 이용해서 BODU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BOD5 공식에서 BODU 곱하기 1-10에 마이너스 K1T 미수를 10을 사용한 것은 상용대수를 기준하라고 했기 때문에 미수 10을 쓰는 거죠. 따라서 BOD5 300mg/L 그리고 K1이 0.01 per hour인데 day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보정을 했어요. 그리고 BOD5는 5일 BOD죠. T는 5일. 따라서 BODU를 계산하니까 320mg/L가 됐죠. 이 값이 뭐가 되는 거죠? BD COD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400mg/L COD에서 BD COD 320을 빼주면 NBD COD는 80mg/L라는 값으로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 3번을 보시게 되면 호수 내의 성층 현상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의 여름 성층의 연직 온도 경사는 분자 확산에 의한 DO 구배와 같은 모양이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성층의 구분 중에서 약층은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가 가장 적다고 그래서 여기서 약층이라는 것은 수온 약층, 다시 말해서 변온층을 뜻하죠. 그래서 온도의 변화가 가장 심한 곳이 어디냐면 약층, 수온 약층이 되니까 나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어요. 다번에 겨울 성층은 표수층 냉각에 의한 성층이어서 역성층이라고 한다. 다번에 전도 현상은 가을과 봄에 일어나며 수계의 연직 혼합이 왕성하다.
특히 지금 1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여름에 온도가 높죠. 수심이 깊을수록 온도가 낮아져요. 자 그리고 DO도 마찬가지죠. DO 같은 경우에서도 표층에서는 DO가 높은데 DO가 높은데 심층으로 갈수록 DO가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온도와 DO는 같은 곡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질 분석 결과 NA가 10mg/L, 칼슘이 20mg/L, 마그네슘이 24mg/L, 스트론튬이 2.2mg/L일 때 총 경도는 얼마인가? 자, 총 경도를 계산을 했을 때 경도와 관계 있는 물질은 세 가지죠.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따라서 총 경도는 칼슘, 마그네슘, 스트론튬. 그래서 총 경도 나누기 50은 뭐냐면 경도의 기준 물질이 탄산칼슘이에요. 따라서 탄산칼슘 100g,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는 2당량짜리니까 100 나누기 5. 그래서 50g은 탄산칼슘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칼슘의 농도 나누기, 칼슘은 원자량이 40이죠. 2가짜리니까 2로 나누면 20g, 1당량입니다. 그리고 마그네슘은 24죠. 2로 나누면 12. 스트론튬은 87.6, 2로 나누면 43.8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20mg/L 대입하고 24mg/L 대입하고 2.2mg/L를 대입을 해요. 따라서 총경도를 계산하는데 이렇게 계산한 값이 총경도 값이 아니죠. 이렇게 계산해서 얼마를 곱해야 돼요? 대각선으로 있는 50g을 곱해야 됩니다. 그럼 152.51mg/L라는 총경도가 산출이 되죠. 자, 그리고 문제 5번을 보겠습니다. 20도씨에서 K1이 0.16/day, 베이스, 미수는 10입니다. 그리고 10도씨에 해당하는 BOD5 나누기 BODU의 B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20도씨에 해당하는 K1이 0.16/day인데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10도씨예요. 그러면 20도씨에 해당하는 K1을 10도씨에 해당하는 K1으로 전환합니다. 따라서 보정계수는 1.047이 있으니까 K1 10도씨는 K1 20도씨에 해당하는 값을 10도씨로 바꾸는 거잖아요. 뭐를 이용해서? 보정계수를 이용해서. 자, 보정계수의 T-20. 그러면 10도씨에 해당하는 K1이 0.16/day입니다. 보정계수 1.047, T 10도죠. 10-20. 그래서 10도씨에 해당하는 K1으로 만들었어요. 0.101/day. 그러면 BOD5 공식을 보면 BOD5는 BOD6 곱하기 1 마이너스 미수는 상용대수니까 10을 사용하는 거죠. 베이스를 10을 쓰라고 돼 있으니까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1T예요. 그러면 BODU를 나눠줘요. 그럼 BOD5 나누기 BODU는 1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K1T죠. 따라서 여기서는 K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0.16을 대입하면 안 됩니다. 10도씨에 해당하는 변환된 K1을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T는 5일 BOD니까 5일. 따라서 계산하시면 B는 0.69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해수의 홀리7에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자, 홀리7은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염소, 나트륨, 황산이온,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 혹은 마네가 마그네슘입니다. 칼슘, 그 다음 K, 칼륨, HCO3- 중탄산. 그래서 염나황은 마네 칼슘놈에서 중탄산을 먹는다. 이렇게 암기를 해 놓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가장 농도가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으니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가장 낮죠. 따라서 HCO3- 되는 거죠. 그리고 HCO3- 존재하기 때문에 해수는 pH가 8.2로 약알칼리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번에 보시게 되면 유기화합물이 무기화합물과 다른 점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유기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답은 유기화합물은 하나의 분자식에 대해서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다. 답은 유기화합물들은 대체로 이온 반응보다는 분자 반응을 하므로 반응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응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대부분의 유기화합물은 박테리아의 먹이로 될 수 있다. 그래서 유기화합물은 분해가 되는 산물이기 때문에 먹이를 이야기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이 문제도 동일하게 출제되는데 자주 출제되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 8번을 보겠습니다. 물의 물리적 특성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버는 물의 표면 장력이 낮을수록 세탁물의 세정 효과가 증가한다. 나버는 물이 얼게 되면 액체 상태보다 밀도가 커진다. 자, 물의 밀도는 4도씨 상태에서 가장 크죠. 은다는 것은 0도씨가 되기 때문에 밀도가 작게 됩니다.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답은 물의 융해율은 다른 액체보다 높은 편이다. 답은 물의 여러 가지 특성은 물 분자의 수소 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 9번을 보겠습니다.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고 진핵세포는 있다. 답은 원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은 리보솜 70S로 진핵세포에 비해서 크기가 작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원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 아니고 원핵세포는 세포 성분이 리보솜이죠. 그리고 세포 성분이 리보솜의 크기는 70S로 진핵세포에 비해서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은 모든 진핵세포가 가지는 세포 소기관은 미토콘드리아다. 그래서 원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없고 진핵세포는 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답은 라번 미토콘드리아는 호흡대사와 ATP 생산, 즉 에너지 생산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나번. 자, 그리고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도 공식만 기억하시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죠. 어느 배양기에 제한기질 농도 S가 100mg/L, 세포 비정식 개수 최대값 마이크로맥스가 0.3%일 때 모노드식에 의한 세포 비정식 개수는 얼마인가? 단제한 기질의 반포화 농도 Ks는 20mg/L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모노드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마이크로맥스가 비정식 개수의 최대값이죠. 얼마죠? 0.3%. 자, S라는 값은 제한 기질의 농도 100mg/L, 그리고 Ks는 제한 기질의 반포화 농도 20mg/L를 대입하면 그대로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11번 글루코스를 다른 말로 포도당이라고 합니다. 글루코스 100mg/L을 혐기성분해 시켰을 때 생산되는 이론적인 메탄의 양은 얼마인가? 글루코스를 분해시키게 되면 CH4와 CO2 반반씩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탄소가 6개이기 때문에 CH4 3개, CO2 3개가 나와요. 그러면 글루코스의 분자량은 180g, 메탄의 분자량은 16g이에요. 그래서 180g일 때 3 곱하기 16g은 글루코스 얼마에 해당하는가? 100mg/L에 해당하는 메탄에 발생되는 양을 계산하는 거죠. 따라서 메탄의 양을 계산하면 26.67mg/L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어느 시료의 대장균 수가 5000/ml라면 대장균 수가 20/ml가 될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1차 반응 기준이고 대장균의 반감기는 2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반감기를 통해서 K를 계산을 하고 계산된 K를 1차 반응식, 두 번째 식이 되는 1차 반응식 K에 대입해서 최종적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반감기는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죠. 따라서 ln 2분의 1은 마이너스 KT에서 T가 지금 반감기는 몇 시간이냐면 2시간이에요. 그럼 우리가 K를 계산할 수 있죠. 이 계산된 K를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서 시간을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면 1차 반응식을 사용해서 시간을 계산하는데 초기 농도는 1ml에 5,000개니까 C0가 5,000. 그리고 1ml에 20개가 될 때까지 우리가 처리를 하니까 T시간 후의 농도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C0는 5,000. 그리고 CT는 20. 그리고 K는 1번에서 구한 0.3466/hour. 따라서 시간 T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15.93hour.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을 반감기가 나오게 되면 반감기를 통해서 K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1차 반응식에 대입을 한 다음에 시간이나 농도를 계산하는 게 가장 기본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아세트산 3000mg/L 용액의 pH가 3.0이라면 이 용액의 해리 상수는 얼마인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서는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으로 해리가 되죠. 따라서 해리 상수는 반응물분의 생성물, 반응물은 아세트산, 생성물은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약산에서는 H 플러스와 CH3CO 마이너스가 동일한 농도를 가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세트산의 몰 농도만 계산하시면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아세트산의 몰 농도는 지금 3000mg/L의 농도니까 3g/L죠. 그리고 1몰은 분자량이에요. 따라서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g입니다. 따라서 1몰 나누기 60g을 하면 아세트산의 몰 농도가 0.05몰/L가 나왔어요. 그럼 pH가 3.0으로 주어졌을 때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pH 몰/L죠. 따라서 3일 때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3.0 몰/L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에 따라서 아세트산 이온도 H 플러스 이온과 동일한 농도를 가진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계산하는 해리 상수는 반응물 아세트산의 농도 0.05 몰/L, 그리고 아세트산 이온과 H 플러스 이온은 10의 마이너스 3성 몰/L로 동일하죠. 따라서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으로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시면 적조에서 표류가 폐사하는 원인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돼 있어요. 가번의 강한 독성을 갖는 팻묘류에 의해서 적조 발생. 자, 그리고 고밀도로 존재하는 적조 생물의 4~5분에 의해서 다량의 용존 산소가 소비되고, 그리고 적조 생물이 어패류의 아가미 등에 부착, 가번의 다량의 적조 생물 호흡에 의해서 수중에 탄산염 성분의 과다 배출. 따라서 정답은 여기서 나버리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14번 같은 경우에서는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여기서는 라번이네, 라번, 그죠?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와 답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는 동일하게 출제되는 문제. 라번에 다량의 적조생물 호흡에 의해서 수중에 탄산염 성분의 과다 배출. 탄산염 성분의 과다 배출과는 관계가 없어요. 탄산염이라는 것은 CO2에 관계되는 물질이죠. 근데 적조라는 것은 산소와 관계되기 때문에 라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호수의 수리 특성을 고려해서 부영양화와 인부화량과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모델은,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영양하고 그리고 인부화량, 그래서 인에 관계되는 모델을 찾아라고 하면 볼렌와이드 모델이 정답,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1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BOD 1kg의 제거에 보통 1kg의 산소가 필요하다면 1.45톤의 BOD가 유입된 하천에서 BOD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할 때 요구되는 공기량은 얼마인가? 물의 공기 흡수율은 7%이며 공기 1m의 삼성은 0.236kg의 O2를 함유한다고 하고 하천의 BOD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기량을 계산을 하는데 문제 조건에서 공기가 지금 보시면 공기 1m의 삼성은 0.236kg의 산소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값을 그대로 살려두는 거죠. 그럼 대각선으로 공기를 없애야 되니까 BOD 1kg 제거에 산소 1kg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O2 kg 없앴죠. 그럼 이제 BOD를 또 없애요. BOD를 없애려고 하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BOD가 지금 얼마냐면 1.45톤입니다.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0의 3승을 곱하면 톤이 킬로그램 되죠. 1.45 곱하기 10의 3승 BOD. 그래서 이렇게 또 단위를 없애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물의 흡수율은 공기가 물에 얼마만큼 흡수되느냐? 7%가 흡수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계산했을 때는 100%를 기준하잖아요. 그럼 7%가 흡수되면 많은 양을 녹여야지 우리가 원하는 값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100 나누기 7%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100분의 70%가 아닙니다. 100 나누기 7%로 보정을 해서 계산하시면 87,772.40 미터의 삼성이라는 공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해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공기를 더 많이 주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7번. 자, 1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유출 유입량이 5,000m의 삼성 per day, 저수량이 50만 m의 삼성인 호수에
A 공장의 폐수가 일반적으로 방류되어서 호수의 BOD가 100mg/L로 되었다. 이 호수의 BOD 농도가 10mg/L로 저하될 때 필요한 기간은, 자, 지금 여러분들 완전 혼합형 반응조고 1차 반응을 이용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 지금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완전 혼합형 반응조는 식을 사용했을 때, 자, ln C0분의 CT는 마이너스 Q 나누기 V 곱하기 T라는 식이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K가 주어지게 되면 2번식을 쓰고, K가 주어지지 않으면 1번식을 써요. 그래서 지금은 1번식을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ln C0분의 CT. 여기서 C0라는 값은 초기가 100mg/L, CT는 T시간 후에가 10mg/L죠. 그리고 Q라는 값은 5000m의 삼성 per day. 그리고 최적 V는 50만 m의 삼성.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는 시간 T. 따라서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서 계산하시면 230.26 day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완전 혼합형 반응조에서 어떤 식을 1차 반응식 중에서 어떤 식을 쓸 것이냐를 판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1번식을 쓸 것이냐, 2번식을 쓸 것이냐를 판단하는 척도는 K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어떤 도시에서 DO가 0mg/L, BODU가 200mg/L, 유량이 1.0m의 삼성/s, 온도가 20도씨 하수를 유량이 6m의 삼성/s인 하천에 방류하고자 한다. 방류 지점에서 몇 킬로미터 하류에서 가장 DO가 작아지겠느냐? 하천의 온도가 20도씨, BODU가 1mg/L, DO가 9.2mg/L, 방류 후에 혼합된 유량의 유속이 3.6km/h이며 혼합수 중에 K1은 0.1/day, K2는 0.2/day, 20도씨에서 산소 포화 농도는 9.2mg/L, 상용대수 기준. 상용대수는 밑수를 기준하는 겁니다. 자, 유화 지점을 우리가 계산을 하라고 그랬으니까 유속 곱하기 임계점 도달 시간을 곱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속은 주어졌거든요. 얼마냐면 3.6km/h. 근데 임계점 도달 시간, 다시 말해서 여기 시간을 없애야 돼. 그러면 유화 지점이 나오거든요. 시간을 계산하는데 이 조건에서는 임계점 도달 시간을 계산해 주는 거죠. 따라서 임계점 도달 시간은 공식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K1은 탈산소 계수, F는 자전 계수, 자전 계수는 K2 나누기 K1이죠. D0는 초기 산소 부족 농도, L0는 최종 BOD. 따라서 이 값을 한번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전 계수는 K2가 0.2/day, K1이 0.1/day. 따라서 자전 계수 F는 얼마의 값이 되느냐 하면 2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혼합 지점에서 최종 BOD를 계산을 해요. 그럼 혼합 지점에서 계산하니까 혼합 공식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천과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하천의 값과 지금 도시에서 발생되는 값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천의 값 자체를 도시에서 발생되는 값을 먼저 할까요? 자, 도시에서 Q1을 1.0m의 삼성/s. 자, 이때 BOD의 값이 200mg/L예요. 반면에 하천 같은 경우에서는 유량이 지금 얼마냐 하면 6m의 삼성/s. 그리고 BOD의 농도가 갈로 안에 보면 1mg/L가 있죠. 나누기 Q1 플러스 Q2 1.0 플러스 6.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BOD, 최종 BOD는 29.43mg/L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 지역과 하천이 있으니까 반드시 혼합된 지역의 값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L0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리고 DO도 마찬가지예요. 혼합 공식을 사용하게 되면 도시에서는 유량이 1.0m의 삼성/s. 그리고 DO 농도가 0mg/L, 하천은 유량이 6m의 삼성/s. 그리고 DO의 농도가 9.2mg/L, Q1 플러스 Q2. 따라서 혼합 지점에서의 DO를 계산해 보면 7.886mg/L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D0는 초기 산소 부족 농도예요. 초기 산소 부족 농도는 포화 DO 농도에서 혼합수 중의 DO 농도를 빼는 거거든요. 그럼 초기 산소 부족 농도는 단서에 9.2mg/L. 그리고 지금 혼합 지점에서의 DO는 7.886mg/L니까 초기 산소 부족 농도 D0는 1.314mg/L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임계점 도달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조건이 다 만들어졌어요. 따라서 K1 0.1/day, 그리고 F 자전계수 2, -1, 로그 F2, F 자리에 넣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D0 자리에 1.314mg/L 그리고 L0 자리에 29.43mg/L를 대입을 하게 되면 임계점 도달 시간이 나왔어요. 그럼 유속 곱하기 임계점 도달 시간이니까 유속이 3.6km/h. 자, 그리고 임계점 도달 시간이 2.812 데이예요. 그러면 hour를 데이로 환산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 따라서 최종적으로 계산하시게 되면 242.96km라는 유화 지점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전자쌍을 받는 화학종을 산, 전자쌍을 주는 화학종을 염기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전자쌍을 받는 것은 산이고 주는 것은 염기라고 정의하는 것은 루이스에서 우리가 정의를 나타내고 있죠. 따라서 답은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글리신의 호기성 조건 하에서 CO2, H2, NH3로 변환되고 다시 NH3가 H2, HNO3로 변환된다면 50g의 글리신이 CO2, H2, HNO3로 변환됐을 때 소요되는 산소 총량을 계산하시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글리신, 여기죠? 자, 글리신을 산소하고 반응을 해요. 그럼 탄소는 산소하고 반응했을 때 CO2, H는 H2, N은 HNO3로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탄소가 2개니까 CO2 합해 2, H가 5개죠? 여기 H를 1개를 줬어요. 그럼 여기 몇 개가 오느냐? 4개. 2개짜리니까 2분의 4는 2. 그리고 질소는 1개, 1개. 그리고 반대로 이제 산소 계산합니다. 여기 산소가 4개. 여기 산소 2개. 여기는 산소가 3개. 그러면 9개죠. 자, 얘를 여기 먼저 줘요. 2개. 그럼 여기 몇 개가 오는 거죠? 여기는 7개. 2분의 7은 3.5개. 따라서 반응식을 완성한 다음에 글리신의 분자량이 75g, 산소는 32죠. 그래서 75g일 때 3.5 곱하기 32g은 글리신 얼마에 해당하는가? 글리신 50g에 해당하는가? 50g일 때 필요한 산소 X. 따라서 필요한 산소량을 계산하면 74.67g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에 보면 계획 오수량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번 합류식에서 우천시 계획 오수량은 원칙적으로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의 3배 이상으로 한다. 다음에 계획시간 최대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1시간당 수량의 1.3에서 1.8배를 표준으로 한다. 다음에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60에서 70%를 표준으로 한다. 라번이 지하 수량은 1인 1일 최대 오수량의 10에서 20%로 한다. 21번 계획 오수량에 관계되는 문제는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틀린 내용은 뭐냐면 계획 1일 평균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의 60에서 70%를 표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70에서 80%를 표준으로 하게 되죠. 따라서 답변이 정답이에요. 계획 오수량에 관계되는 문제들은 상당히 출제 빈도가 높으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2번 문제를 보면 막여과법을 정수 처리에 적용되는 주된 선정 이유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응집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적게 사용한다. 답은 막의 특성에 따라서 원수 중에 현탁물질, 콜로이드, 세균류, 크립토스, 포리디움 등의 일정한 크기 이상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다. 답은 부지 면적이 종래보다 적을 뿐 아니라 시설의 건설 공사 기간도 짧다. 답은 막의 교환이나 세척 없이 반영구적으로 자동 운전이 가능하여 유지 관리 측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우리가 막법 같은 경우에서도 막의 교환을 하지 않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막의 교환도 필요하고 그리고 세척도 필요하죠. 따라서 라번이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상수 처리를 위한 침사지의 구조에 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침사지라는 것은 무기물을 제거하는 장소죠. 가번의 지의 상단 높이는, 여기서 지는 침사지 고수위보다 0.3에서 0.6m의 여유를 둔다고 그랬는데 0.3에서 0.6m가 아니고 0.6에서 1m의 여유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가번이 잘못됐어요. 가번의 지의 평균 유속은 2에서 7cm/s, 단위에 조심하세요. 그리고 표면 부하율이라는 것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 또는 유량 나누기 표면적이죠. 200에서 500ml/m를 표준으로 한다. 라번이 지의 유효 수심은 3에서 4m를 표준으로 하고 퇴사 심도를 0.5에서 1m로 한다. 퇴사 심도라는 것은 퇴적물이 쌓이는 높이를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죠. 자, 그리고 2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빗물 펌프장의 계획 우수량 결정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확률 연수의 기준으로 얼마냐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지금 빗물 펌프장에서 계획 우수량 결정을 위해서 적용되는 확률 연수는 얼마죠? 30에서 50년입니다. 자, 다음 장에서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보통 우리가 지금 나온 빗물 펌프장의 확률 연수는 30에서 50년인데 계획 우수량 산정 시의 확률 연수는 10에서 30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25번 문제를 보면 전식의 위험이 있는 철도 가까이에 금속관을 매수하는 경우에 금속관을 매수하는 책의 대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갑은 이연부의 전련화, 답은 강제배류법, 답은 내부전원법, 답은 유전양극법. 자, 여기에서 내부전원법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내부전원법이 아니고 뭐죠? 외부전원법이 되겠죠. 답은이 정답. 따라서 오답을 출제했을 때는 아주 유사하게 만들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번에 보시면 하수 처리수의 재이용 시설 계획으로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재이용수 공급 광고는 계획 1 최대 유량, 계획 시간 최대 유량, 계획 1 평균 유량, 계획 시간 평균 유량, 계획 시간 최대 유량이죠. 계획 시간 최대 유량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2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 치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수 용량의 결정에 사용되는 계획 기준연으로 알맞은 것은 자, 원칙적으로 몇 개년? 10개년. 그리고 제1위 정도의 갈수위를 기준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갈수위는 맞아요. 따라서 10개년 갈수위를 기준을 한다. 따라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28번의 문제 보시면 해수 담수화 방식 중에서 상변화 방식인 정발법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자, 여기서 정발법은 여러분들 보시면 다단 플래시법, 다중효용법, 전기압축법, 투과기압법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은 나번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상변화 방식과 상불변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구별을 꼭 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29번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던데 하수관거 설계 시에 오수관거의 최소 관경에 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최소 관경, 표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최소 관경이 300이에요. 표준이 들어가면 50mm가 줄어서 250. 최소 관경이 250이에요. 그러면 표준이 들어가면 50이 줄어서 200mm가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오수관거예요. 오수관거. 그래서 오수관거의 최소 관경은 250mm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준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50mm가 줄어서 200m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표준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수관거는 원래는 250mm를 최소 관경으로 하는데 표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200mm가 정답이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리고 3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0번에 보시면 상수 처리를 위한 용종공기 부상 공정 중에서 블럭 형성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가만히 블럭 형성지는 2지 이상으로 구별한다. 가만히 블럭 형성지의 유출부에 수평면에 대해서 60에서 70도인 경사 저리벽을 설치한다. 답은 블록 형성지 폭은 부상지의 폭과 같도록 하면 10m 이상으로 한다. 답은 교환 시간, 즉 체류 시간은 일반적으로 3에서 5분 정도. 우리가 블록 형성지 같은 경우에서는 블럭 입자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겠죠. 따라서 체류 시간은 3에서 5분이 아니고 15에서 20분. 그래서 20분 전후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31번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회전수가 20/s, 토출량이 23m의 삼성 퍼미니처, 전장정이 8m의 터빈 펌프의 비속도는 얼마이냐? 자, 펌프의 비속도 구하는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N이라는 것은 규정 회전수, Q라는 것은 토출량, H는 전장정, 토출량의 단위는 분. 그래서 Q의 2분의 1성, H의 4분의 3성. 그래서 1, 2, 3, 4 기억해서 1, 2,
2분의 1, 3, 4, 4분의 3 이렇게 기억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조심할 것은 뭐냐면 규정 회전수가 RPM이에요. RPM은 분당 회전수인데 지금 여기는 초당 회전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세크를 분으로 고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20회/세크에서 1분은 60초를 보정한 이유는 RPM, 분당 회전수로 전환하기 위해서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Q가 23m의 3승/min 2분의 1성, 그리고 전장정이 8m, 4분의 3성. 따라서 계산기를 통해서 계산하시면 1209.84 RPM.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는 회/세크라는 회전수를 여러분들이 RPM으로 고치기 위해서 세크를 분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꼭 숙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그리고 32번 하수도 계획의 목표 연도는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하수도 계획을 했을 때 뭐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야 돼. 상수도는 15에서 20년, 하수도는 20년을 목표로 하죠. 따라서 하수도의 계획 목표 연도는 20년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복류수나 자유수면을 갖는 지하수를 취소하기 위한 집수매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일반적으로 집수매그는 복류수 흐름 방향에 대해서 평형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그랬어요. 평형으로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설치하죠? 수직으로 설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평형이 아니고 수직. 다음에 가능한 직접 지표수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설 깊이는 5m 이상. 근데 안반층이 있어서 부득이한 경우는 2m 정도도 관계없습니다. 다음에 집수매그의 길이는 시험 우물 등에 의한 양수 시험 결과에 따라서 정한다. 다음에 철근 콘크리트 조의 유공관 또는 권선형 스크린관을 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되고요.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 처리 시설인 응집지 내의 플럭 형성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플럭 형성지라는 것은 입자를 크게 키우는 반응조를 뜻하는 거죠. 가본 플럭 형성지는 호나지와 침전지 사이에 있죠. 호나지라는 것은 급속교반조, 약품을 녹이는 조. 그리고 침전조는 침전을 시키죠. 그 중간에 플럭 형성지가 있어요. 다음에 플럭 형성은 형성된 미소플럭은 작은 플럭입니다. 미소플럭을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적당한 기계식 교반이나 우리식 교반이 필요하다. 다음에 플럭 형성지 내의 교반 강도는 하류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러는데 하류로 갈수록 감소를 시켜야 됩니다. 다음에 플럭 형성지는 단락류나 정체부가 생기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교반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답번이 정답. 자, 그리고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수 처리를 위한 정수시설인 급속 여과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답은 여과 속도는 120에서 150m/d를 표준으로 한다. 답은 플럭의 질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여제층의 필요 두께는 여제 입경에 반비례한다 되어 있는데 여제 입경에 비례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균등 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탁질 억류 가능성은 증가한다. 그만큼 촘촘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세립자의 모래 여과를 사용했을 때 플럭 저지율은 높지만 표면 여과의 경량이 강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나번이 정답. 그리고 36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계획 치수량이 10m의 3승/s, 유입 수심이 5m, 유입 속도가 0.4m/s인 지역에 취수구를 설치하고자 했을 때 취수구의 폭은 얼마가 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취수량이라는 것은 면적 곱하기 속도, 우리가 유량 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취수량이 10m의 3승/s입니다. 그럼 면적이라는 것은 폭 곱하기 수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5m 곱하기 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속도가 지금 얼마냐? 0.4m/s. 따라서 미지수가 되는 폭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5m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3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정수시설인 고속응집 침전지를 선택했을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과 구조 기준으로 틀린 것은 어느 것인가? 자, 답은 원수 탁도는 10NTU 이상이어야 한다. NTU는 탁도의 단위입니다. 답은 용량은 계획 정수량의 1.5에서 2.0 시간분으로 한다. 답은 최고 탁도는 1000NTU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답안의 표면 부하율은 유량 나누기 수면적이나 표면적이죠. 60에서 120ml/m를 표준으로 한다. 여기서 표면 부하율은 60에서 120이 아니고
40에서 50ml/mini체를 표준으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번. 자, 그리고 38번 문제입니다. 하수 관거의 단면 형상이 계란형인 경우에 설명이 틀린 것은 하수 관거는 여러 가지 단면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는 계란형입니다. 갑을 유량이 적은 경우에 원형거에 비해서 수리학적으로 유리하다. 답은 수직 방향의 시공의 정확도가 요구되므로 면밀한 시공이 필요하다. 답은 재질에 따라서 제조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 답은 원형거에 비해서 관폭이 크도 되므로 수평 방향의 토합에 유리하다. 자, 여기서 관폭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이 아니고 수직 방향. 수직 방향의 토합에 유리하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라번이고요. 자,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9번 문제를 보면 도수시설인 도수관로의 매설 깊이에 관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바로 답을 찾으면 되겠죠. 관종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관경이 1000mm 이상, 관로의 매설 깊이는 150cm 이상으로 한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관종에 따라서 우리가 매설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40번. 다음은 상수의 소독 설비 중에서 저장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액화염소의 저장량은 항상 1일 사용량의 갈로 이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자, 갈로 이상은 며칠 분 이상일까요? 11분 이상. 따라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